행동 유발을 하려면은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고 자세가 바로 잡혀야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갖다가 한번 놓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잘하게 생겼는데 못하니까 참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52세 우연찮게 배드민턴을 좀 배우게 됐는데 선수 때 것도 아닌데 그 몇 글자 있잖아요. 인식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그 뭐 재미만 있으면 되고 시간 거기서 땀 흘리고 운동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관절이고 다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때 틀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4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50년 때. 예, 안녕하세요. 마이클 허입니다. 전번 시간서부터 네트워크의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전주에 그 자영사업, 자교 팀프 복이라고 하는데 그 자영사업하고 제일 끝에 있는 복제사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의미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뭔가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복제라고 하는 그거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새기고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그렇게만 행하시면 되는 거가 자영사업하고 복제사업이에요. 그건 뭐 어떤 수단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데,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팀워크 사업, 그 다음에 프로모션 사업, 요 세 가지의 개념은 상당히 어떤 수단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교육은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교육이 선행되거나 교육이 따르지 않으면은 네트워크 사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을 다 교육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는데, 시스템 사업이고 뭐 교육 사업이라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가서 뭘 그렇게 배우냐? 맨날 만나서 뭐 그렇게 배우고 뭐 한다는데, 도대체 그 뭐 교육 사업은 교육 사업인가 보지?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교육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본사에서도 지금 우리 이 센터를 갖다가 교육센터라고 칭을 하죠. 그래서 뭐 교육센터,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의 저 여러 가지 그 지침에 대해서 윤리 강령 뭐 등등에 대해서 4장씩 막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사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이번 차제에 꼭 얘기하려고 아주 그냥 작심을 했는데, 뭐냐면 아니 회사에서 그렇게 1500개씩이나 되는 센터를 갖다가 그렇게 초년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1500개씩이나 되는 거가 전국에 그냥 어디 가나 애터미 교육센터가 그냥 웬만하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시스템은 센터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매뉴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지금 뭐 8개월 됐는데 여태껏 들으시면서 왜 이게 본사에서 안 해주고 왜 마이클 허, 뭐 제가 이걸 하느냐.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의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또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은 실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다단계는 그 위에 상위법인 상법, 기업법 이런 거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법의 주제를 많이 받아요. 그 교육을 많이 받는데 기업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재벌 그룹들이 서로 간에 뭐 분식 회계를 하니 서로 간에 뭐 몰아주기를 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래갖고 뭐 구속까지 되고 뭐 기업 총수가 구속되고 막 그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법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들 사업자 등록번호가 회원번호예요. 그래서 원정에서 띄우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물론 애터미 본사라는 기업체는 엄청난 규모의 1조 원 매출하는 어마어마한 큰 회사이고 우리도 나 한자일 뿐이지 저희도 다 일개 기업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각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만약에 애터미 본사에서 저희 자영사업가인 우리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부 운영에 관련된 거를 뭐 코치를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강행 구정을 거서 이렇게 법적으로도 안 될 뿐더러 했다가 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운영에 일체 참여를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저 이해가 뭐 법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그 아메이사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메이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쪽에 현지 법인, 지금 저희가 종주국인 애터미가 13개 나라에 나가서 거기에 현지 법인을 만들고 거기 지사장을 만들어서 지사장이 그쪽에 그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공동 협의체로 이렇게 운영해 가는 방법 있죠. 지원을 주로 해줍니다. 뭐 이렇게 그 어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메이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여기 한국 아메이 지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장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잘하시는 분은 한 5년에 한 번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 어차피 전문 경영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게 사업을 해서 크게 이렇게 그 그룹을 이루고, 우리로 보면 임페리알 뭐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 그룹을 크게 갖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무슨 본사라고 그래서 본사가 우리를 법상으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단계라는 또 그 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본사가 그런 걸 하려고도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지만은,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실제 뭐 법적인 거 좀 무시하고 하더라도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각자 개인 사업자들인데, 개인 사업자들이 잘 나갈 때는 회사 고맙고 다 이래요. 근데 자기가 엉뚱하게 사적으로 누구 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건 사기죠, 사기.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해갖고 만약에 돈을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갔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요를 하죠? 그런 문제가 이 네트워크 사회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좀 나쁜 행위를 한 거, 지금 직급 도전 배팅을 갖다가 암암리하는 것도 그것 실제적으로 나쁜 건데 어떻게 계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거를 갖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또 다시 얘기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했을 때 분명히 해서 본사가 그럼 그것도 윤리강령 등등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본사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본사 건하고도 약간 이렇게 결부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잡아서 고소를 했거나 뭘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쥐새끼도 몰리면은 도관에 든지가 됐을 때는 그냥 나중에 고양이도 물듯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나중에 하면은 회사는 물고 들어가요. 나쁜 별의별 뭐 페이크에 그냥 소액에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서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거 자꾸 물다 보면은 회사는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체 운영에 관여는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현명해서 기존에 잘 굴러가던 시스템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셔서 그냥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개인기가 출중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양태가 있는데, 대다수 개인기가 아무리 출중해도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것도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는 건 보통 뭐 수제가 아니고 천재급 아니고서는 그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데 그릇된 걸 배우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업 정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태껏 투명 경영 해가지고, 뭐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6년 전인가 그때 한번 털다고 세무감사가 들어왔는데, 털다가 뭐갖고 이건 이 회사는 뭐 이런 회사 처음 봤다 그래갖고 그쪽에서 그 털러 들어온 그분이 보고서를 써가지고 오히려 투명 경영 업체로 그래갖고 뭐 공로패도 받고 그랬다는 일화도 있듯이, 우리 여태껏 10년 동안 뭐 애터미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됐다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은 여러분들 스스로 재주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그 좋은 시스템 60년간 이렇게 내려왔던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또 그걸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을 시켜서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게 이 시스템입니다. 이 얼마 전에 또 아주 어떤 분이 그 전화 오셔갖고 저랑 한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여자분이신데요. 근데 그분께서 한참 얘기를 하더니 너무나도 시스템을, 이게 제 마이클 허 제 강의를 갖다 듣고, 야, 이게 이것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그동안 너무 헤매다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참 나름대로 센스가 있고, 그래도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신 분 같아요. 정확히 묻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 이더구 임페리알한테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이런 거 있는데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해도 됩니까? 그러고 얘기했더니 이더구 임페리알께서 아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아주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열심히 더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더구 뭐 임페리알이, 저는 이 지금 제가 하는 시스템 강의는요, 전 진정성을 기반으로 가는 거지, 강의의 내용에 충실하고 그 진정성으로 가는 거지. 근데 뭐 이더구 임페리알 사례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고 허가를 받던 듯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그래서 저 이더구 임페리알을 갖다 이렇게 뭐 등에 업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 제가 왜 차제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여자분께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거 한 거는 나이가 좀 되고 하셨으니까 기존에 안 해도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모든 거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답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 사실 이더구 임페리알께 전화해서 뭐 또 아니면 그런 거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가를 받고 할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더구 임페리알이나 그 여자분이나 또 저나 누구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코드를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 회원번호 하나만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이긴 마찬가지예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허가해주고 뭐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도 예의상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림 그리기도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시는 분들, 대다수 이런 정식으로 가는 시스템을 못하게 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직급도전 문화가 아주 센 데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직급도전 뭐 이렇게 배팅 문화가 아주 만연화되어 있는 데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거 시스템을 불과 뭐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성공해서 막 고맙다는 인사가 오고 막 이런 데들은 거의 독립군단들이 많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효과를 봤다고, 너무나도 이제 앞에 보인다고,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들을 갖다 무지 많이 합니다. 근데 큰 센터도 또 뭐 센터장의 그거에 따라서 다 틀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파트너 이기는 스폰서 없어요. 여러분의 뜻이 내가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고 나는 이걸로 해서 꼭 성공할 것 같은데 우리 센터는 이런 게 안 돼 있으니 지금에도 하시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진을 해서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센터가 요즘은 뭐 저기 무슨 사태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지만은 나중에 이제 오픈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뭐 다 센터는 있는데 거기에 어느 강의 없는 날 무슨 뭐 미팅 없는 그 시간을 정해서 얼마든지 하자고만 마음하면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눈치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미팅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홈미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홈미팅식으로 그렇게 해요. 홈미팅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는 센터 미팅, 센터를 교육센터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에서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다시는 저한테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안 되는 거니까 회사 본사에서 1박 2일 원데이 그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딴 데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 뿐이지, 센터 각자 6% 센터피
이렇게 마련해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거기 운영에 교육 매뉴얼을 둔다거나 뭐 어쩌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확실히 하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분이라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인 교육 개념에 대해서, 교육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동 유발이라고 그래요. 교육의 목적은 아는 게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하다가 그냥 깨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깨닫는 거 외에는, 그런 방법 없다면은 그런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지. 누군가 좋은 방법,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 있었던 거 뭐 해서 요렇게 요런 길은 피해서 요렇게 하면은 다 요렇게 해서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다 그런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행동 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입니다. 근데 행동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교육은 그건 죽은 교육입니다. 하나마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주입식 암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나중에는 다 해갖고 토익을 다 그냥 950점 막 이렇게 맞는 애들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현업에 나가서 말은 못한대요. 말은 못하면서 그냥 공부만 이렇게 문답식으로 찍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잘해갖고 세계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데 실적인 회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렇게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건 죽은 교육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교육은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더합니다. 이거는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상 네트워크는 하나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 수단을 얼만큼 제대로 실수 없이 시행사고 덜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꾸는 그 돈을 보느냐. 자꾸만 돈 그러니까 조금 좀 듣는 분에 따라서 좀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또 그렇게 큰 성공을 하는 그거에 어떠한 수단을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행동 유발을 하게끔 하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학자들이 얘기하길요,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죠. 뭔가 시가 있고 그게 발화가 돼서 어떻게 돼서 그때부터 행동이 나오는 건지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학자, 그다음에 이제 행동과학자, 행동과학 경영 뭐 이쪽에서 연구한 게 대다수의 행동이 나오기 전 단계에 두 개가 있답니다.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되는 거죠.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인식이 제대로 되면 그때서부터 동시에 비슷하게 아니면 그 후에 자세가 나온답니다. 애티튜드라고 하는 자세가 생기고 난 다음서부터 행동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행동이 안 나옵니다. 인식이 돼야지 자세가 나오고 자세가 돼야지 행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식만 하고 나서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면 이래저래 막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러다가 더 알아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네. 그래서 인식의 그 생각이 완전 공고해지면 그때까지는 뭐 한번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아휴 한 번씩 꺼내봐라. 또 그 얘기겠지. 그리고 뭐 이러다가 이거 농담 아니네 그러면서 자세가 이렇게 외적인 자세가 이렇게 고추 이렇게 앉게 되고 딱 하고 듣는 자세가 그냥 이렇게 한번 떠들어봐라. 나 그냥 그래 시간 그냥 되니까 그냥 한번 드러나 줄게 뭐 이거에서 아닌데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건 아닌데 마음 고담스럽던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그 단계가 돼야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냥 된 것 같아. 팔랑귀 출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알았어. 그리고 바로 움직이고 바로 행동을 하는 그냥 가진 게 용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건 무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나마 뭐 하는 거 다 탕진해서 맨날 마누라한테 복닥거리고 사내 못 사내 그렇게 되는 그 남성분들은 상당히 많죠. 뭐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그거 같긴 하지만은 과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행동 유발을 하려면은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고 자세가 바로 잡혀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의 그 목적이 되는 거를 하려면은 인식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행동을 했을 때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자, 행결, 평 해가지고 인식, 자세, 행동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그것도 기존에 사업자 몇 번 들었던 것도 이건 새로운 예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한번 제 얘기를 갖다가 한번 놓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키가 큽니다. 제가 1m 84입니다. 59년생인데 그 당시로 보면 제가 전국에서 제일 큰 측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저처럼 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운동은 참 몸매를 보거나 뭐 보면 운동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 타고난 우리 부모님 그거 유전적인지 뭔지 참 목손목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하게 생겼는데 못하고 잘하게 키도 컸는데 못하니까 참 비웃음도 많이 받았죠. 저는 사실 굉장히 그게 핸디캡이었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키도 크고 근데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신경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52세에 어떻게 해가지고 운동을 뭔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했는데 52세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배드민턴을 좀 배우게 됐는데 그로부터 6년 동안 제가 미친 듯이 배드민턴을 쳤어요.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처음에는 목발이 처음에 제가 그때가 53세 때거든요. 지금도 한 9년 전 얘기인데 그때 제가 조금 레슨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법 옆에서 처음 치는 사람 좀 원래 못하던 거를 저 다 아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가 너 운동하고 관계없었는데 제법 하네 키가 커서 역시 유리하네 뭐 이러면서 하니까 저는 그때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요. 난 목발 출신인데 여기서 그런 대로 좀 먹히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또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레슨 한 2, 3개월 받고 제가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뭐 1년, 2년도 받고 잘하시는 분들 레슨을 갖다 뭐 많이 중간중간에 받는다는데 내가 뭐 선수 될 것도 아닌데 그 선수 될 것도 아닌데 그 몇 글자 있잖아요. 그게 제 인식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한다고 그냥 그때가 와서 그 뭐 재미만 있으면 되고 시간 거기서 땀 흘리고 운동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처음에 제 생각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발인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선수 될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키가 크고 팔이 기니까는 뭐 제일 유리한 게 앞에서 탁탁 끊어치는 푸시 그다음에 뭐 좀 조금 하니까는 떠가지고 스매싱하면 남들보다는 확실히 팔이 길고 뭐 하니까 위에서 꽂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맞으면 들어가는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그냥 점수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재미도 붙이고 포인트가 되고 막 이렇게 공격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막 얻으니까 너무 그냥 우쭐해갖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년, 6년을 쳤습니다. 그 옆에 보고 있던 저보다 한 10살 많은 그때 당시 60세인 우리 감독님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대로 치시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나이 당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나이 되는데 한 5, 6년 있으면 내 나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관절이고 다 나갑니다. 엘보도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때 틀리지가 않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62세인데 4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58세 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건데 너무 재밌어서 근질근질할 정도로 했는데 왜 그랬냐? 진짜 왼쪽 다리 관절염 들어왔죠. 여기 오른쪽 엘보 확실히 들어왔죠. 그래서 뭐 무거운 거 들으려면은 이쪽이 시큰거려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병이 없던 병이 그 6년 하면서 병을 만든 겁니다. 이 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좀 상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만큼 인식 하나가 잘못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자세가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왔죠? 행동은 결국에는 못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행동들 막 그냥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그냥 재미 위주로 그냥 남들 얘기 안 듣고 그냥 막 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대로 병 다 걸리고 저 양반은 키도 크고 몸도 이렇게 저단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경이 넓은 사람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스텝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충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왜 나랑 치는 걸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서야 제가 이제 왜 나랑 치는 걸 싫어했구나. 싫어했는지 그 이유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식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결과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평가, 평판까지도 이렇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 내통 문화에서도 이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 교육을 얼만큼 인식을 제대로 하느냐, 최소한 자세까지 제대로 나오게끔 하는 교육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되느냐, 시스템 교육이 제대로 되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비근한 예로 그건 꼭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처음부터 직급 도전 문화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뭐 팀워크라는 미명하에 저당안에 카드를 조금씩 긁어서 갖거나 많이 긁어서 갖거나 그렇게 하는 데들, 그런 인식이 있어. 이것도 사업인데 어느 정도 투자하고 가야지. 그리고 재고가 좀 있어야 뭐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해 볼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맨손으로 나가. 뭐 등등.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뭐라도 뭐 하나 차리면 그래도 좀 몇 개 샘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그런 좋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긁어가는 게 편하고 긁고 가니까 빨리 가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러니까 그 분위기의 편성에는 나중에 배운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식부터도 잘못된 거고, 자세 100년 해보십시오. 절대로 수정 안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누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면에는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시스템이 없었을 땐 모르지만 저 마이크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여태껏 8개월 동안 여태껏 수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고 다녔던 게 있는 게 확인인데 안 한 거는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태껏 들였던 카드 긁어서 가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쉬운 길을 하던 사람들은 어려운 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건 아닌 거는 그 쉬쉬거리면서 회장님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 뭐 한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도 그때 어떻게 할지는 몰랐는데 이거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식을 다시 하셔갖고 그러다 보고 조금 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에도 절대 늦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